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초 같은 걸 키워서 뭐 하려 그래? 그 시간에 더 현실적인 걸 해야지. 나이 들수록 괜히 식물에 집착하게 된다니까. 그 말을 듣고 잠시라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진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아주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결국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흙을 멀리하고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람은 조용히 생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 말없이 물을 주는 저녁 시간, 시든 잎 하나에 괜히 마음이 쓰이는 이유. 사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난히 예민하고 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듣다가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 안에 의외의 능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가슴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좋아요 하나 남겨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집 안에서도 마음의 정원을 만드는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나이 들어 산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서 마음을 넓게 쓰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젊은 날에는 집이 넓어지면 행복도 넓어질 줄 압니다. 방이 많아지고 거실이 커지고 마당이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질 줄 압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큰 집에 살아도 늘 허전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베란다 한쪽에서도 자기만의 봄을 만들어냅니다. 아파트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보면 별것 아닙니다. 싸구려 화분일 수도 있고 꽃이 화려하게 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잎이 몇 장뿐인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그 잎을 살피는 사람은 압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고개를 들었는지, 흙이 너무 말라 있지는 않은지, 햇빛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보았고 재산을 모은 사람도 보았고 이름을 얻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마음이 참 편안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조용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돌보든 이웃을 돌보든 작은 생명을 돌보든 자기 손길이 닿는 곳에 온기를 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좁은 집을 원망만 하지 않습니다. 베란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창가가 좁으면 좁은 대로 그 안에서 생명이 숨 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생명을 드릴 자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집안이 조용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하루가 괜히 길게 느껴지는 날. 그런데 문득 화분에 새잎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적 말입니다. 그 순간 식물은 말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독을 외로움으로만 여기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식물을 오래 곁에 두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시간을 만납니다. 집안은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편안하지 않고 가슴 한쪽을 누르는 날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아이들도 곁에 있었고
해야 할 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하루가 길어지고 밥상 앞에 앉아도 말 걸 사람이 줄어들고 문득 내가 세상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조용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괜히 밖으로 나가고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하고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외로움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창가의 화분을 바라보며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떼어내며 말없이 자기 마음을 다시 정돈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달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에는 누군가가 알아주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칭찬해주고 누군가 찾아와주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마음이 견딥니다. 그러나 노년의 시간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식물은 그 일을 조용히 가르쳐줍니다. 식물은 큰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당신의 사정을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잎 하나가 햇빛을 향해 천천히 기울어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빛을 향해 조용히 몸을 돌리면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었는데 화분 앞에서 흙을 만지다 보니 마음이 조금 풀어진 적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 없는 생명이 당신 곁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직 사랑할 힘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화분이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마음을 닫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작고 부드러운 생명에게 마음을 열어보겠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식물을 오래 키우는 사람에게서 제가 가장 깊이 배운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힘입니다. 세상은 늘 빠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빨리 앞서가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이루어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정말 귀한 것은 빠른 것보다 깊은 것이었습니다. 식물은 결코 사람의 조급함에 맞춰 자라주지 않습니다. 오늘 물을 주었다고 내일 꽃이 피지 않습니다. 햇빛이 좋다고 해서 줄기가 하루아침에 굵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식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잎도 그대로이고 줄기도 그대로이고 화분 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죽은 것 아닌가, 실패한 것 아닌가, 괜히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식물을 아끼는 사람은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뿌리는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빨리 자리 잡지 못하면 걱정하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낙심하고 노력한 만큼 인생이 열리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기다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자식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이 마음속에서 마른 흙처럼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물 앞에서는 조금 다르게 배웁니다.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새 잎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파헤쳐 본다고 싹이 빨리 트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는 손이 생명을 다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하고 내일의 결과를 함부로 재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물을 줄 때 주고 햇빛을 옮겨줄 때 옮겨주고 병든 잎을 살펴볼 때 살펴본 뒤에는 생명이 스스로 일어날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자주 흔들어 깨우면 지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기다림이 더 큰 사랑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랑을 매일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화분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늦어진 삶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아직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계절을 만납니다. 관찰력이 깊은 사람,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식물을 바라볼 때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잎이 푸르다, 꽃이 예쁘다, 조금 시들었구나. 하지만 식물을 오래 돌본 사람의 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잎끝이 아주 조금 마른 것, 줄기가 어제보다 힘없이 기울어진 것, 흙 표면은 말랐지만 화분을 들어보면 아직 묵직한 것, 햇빛이 드는 방향이 바뀌면서 식물이 조용히 몸을 돌리고 있는 것까지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세밀해진 것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목이 마르다고 말하지 않고 너무 춥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 말없는 신호를 읽어냅니다. 잎의 색으로, 흙의 냄새로, 가지의 탄력으로 작은 변화 속에 숨어있는 생명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큰 말보다 작은 기색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배우자의 한숨 하나, 자식의 짧은 대답 하나, 오랜 친구의 웃음 뒤에 잠깐 스치는 그늘 하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을 오래 돌본 사람은 대개 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말없는 존재와 매일 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는 생명을 살피는 연습을 해온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이 마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멀쩡해 보여도 뿌리 쪽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부모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외롭습니다. 배우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 있습니다. 자식은 바쁘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력이 깊은 사람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식물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늦게 알아차리면 살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잎 하나가 노랗게 변했을 때 그때 이미 식물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큰 소리로 터지기 전에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세심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눈이 있기에 당신은 식물도 살리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도 잎 하나를 오래 들여다보았다면 그것은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아직 세상을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 식물을 오래 키워본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다음 생명을 살릴 단서를 찾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 아픈 순간을 만납니다. 분명히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잎이 축 처지고 줄기가 물러지고 결국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큰일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너무 물을 많이 주었나? 햇빛이 부족했나? 추운 곳에 둔 것이 잘못이었나? 작은 화분 하나 앞에서 사람은 뜻밖에도 자기 책임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그럴 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 새로 사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은 압니다. 생명은 쉽게 바꿔 끼우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시들어버린 입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배웁니다. 사랑도 정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돌봄도 마음만 앞서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울적해 하면서도 다시 흙을 만져봅니다. 뿌리가 썩었는지, 흙이 너무 젖어 있었는지, 바람이 통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죽은 식물을 정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순간 그 사람은 작은 과학자가 됩니다. 실패를 감정으로만 끝내지 않고 배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아보니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엄하게 말한 일도 있고 배우자에게 미안한 말을 삼키지 못한 날도 있고 돈 문제로 마음을 다친 날도 있습니다. 어떤 실패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식물은 이 사실을 아주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는 물을 조금 줄여보자. 이번에는 더 밝은 곳에 두어보자. 이번에는 뿌리가 숨 쉴 수 있게 흙을 바꾸어 보자. 그렇게 사람은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화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나 자신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바로 그 연습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번 식물을 시들게 했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생명 앞에서 더 부드러워졌다면 당신은 이미 더 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식물을 기르는 것은 자신을 기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식물을 키운다고 믿습니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햇빛을 살피고 내가 마른 잎을 떼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식물을 돌본 것이 아니라 식물이 오히려 나를 조용히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흙을 만져본 사람은 압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너무 메마르면 생명이 버티기 어렵고 너무 젖어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차갑게 메말라도 안 되고 너무 많은 걱정과 감정으로 젖어 있어도 안 됩니다. 적당히 비워주고 적당히 쉬게 해주고 적당히 햇빛을 드려야 합니다. 가지를 다듬는 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깝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가지를 왜 잘라야 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식물 전체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붙잡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지나간 자존심, 오래된 서운함,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내 것 같아서 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내려놓아야 남은 삶이 더 건강해집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이 진리를 손끝으로 배웁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살아보며 배운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참 많이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문득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오래 버텼을까? 내 삶은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그때 작은 식물 하나가 의외로 깊은 대답을 줍니다. 아직도 돌볼 것이 있다는 것, 아직도 새 잎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아직도 내 손길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큰 일을 해서만 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오늘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해내는 태도, 시든 입 앞에서도 다시 배워보려는 겸손함, 그런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식물을 기른다는 것은 단지 화분 하나를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마음의 흙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가지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피지 않은 자기 안에 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흙 묻은 손은 초라한 손이 아닙니다. 아직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꼭 마음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식물을 키우는 일을 사소하게 봅니다. 꽃이 피면 예쁘고 잎이 푸르면 보기 좋고 시들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함께 들으신 당신은 이제 조금 다르게 느끼실 것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 관계도 줄어들고 하루의 활기도 젊은 날 같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만 부담이 될까 조심스럽고 친구에게 속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괜히 약해 보일까 삼키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물 앞에서는 사람이 솔직해집니다. 물을 주며 내 마음도 조금 말랐구나 생각하게 되고 시든 잎을 떼어내며 나도 이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겠구나 느끼게 됩니다. 새 잎이 올라오면 괜히 마음이 밝아지고 꽃이 늦게 피면 조급했던 내 인생도 조금은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식물이 주는 조용한 교육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철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다움은 거창한 말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작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태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실패 앞에서도 다시 배우려는 겸손함, 혼자 있는 시간에도 사랑할 대상을 잃지 않는 힘, 그런 것들이 모여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러니 당신이 식물을 좋아한다면 부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느린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 없는 생명의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도 삶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떠오른 식물이 있다면 잠시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식물에게서 배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창가에 놓인 식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도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